이규영 부장님 또 오늘 제품에 대해서 훌륭한 강의해 주실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좋은 정보로 여러분 좋은 제품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찬 박수 우리 이규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기타 성공이 되는 LS피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영입니다. 예, 좀 더 흔들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슬림비 다이어트를 하려고 왔는데요. 준비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강의를 저하고 눈이 잘 맞추시고 열심히 잘 들어주시는 분께는 제가 또 이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림비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배가 고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보세요. 식사 다 하셨죠? 점심 식사? 네. 보시면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데 진짜로 배가 고파서 느끼는 배고픔과 가짜로 느끼는 배고픔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방금 배가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 몸 안에서 가짜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서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 3시간 안에 배가 고프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가짜? 네. 식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진짜. 음식을 먹어도 공허하다. 가짜. 여기 진짜. 가짜야? 배고픔이 점점 커진다. 가짜, 진짜. 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보시면 식사 후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진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허기진 기분이 든다. 진짜. 떡볶이, 초콜릿 등 특정 음식이 당긴다. 이건 진짜 배고픈 그쵸? 진짜 배고픈 거 아니에요? 진짜 떡볶이랑 초콜릿 땡기면 네, 진짜 배고픈. 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배고픔이 생긴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가 가짜예요. 위에가 가짜고 밑에 게 진짜 배고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내가 이게 진짜로 배가 고픈가 가짜로 배가 고픈가 이걸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보셔도 지금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진짜로 배고픈 것과 가짜로 배가 고픈 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짜로 배가 고픈 경우가 절반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프다라고 할 때 보통 한 60% 정도 느끼는 배고픔은 다 가짜 배고픔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진짜로 배가 고파서 먹는 걸까요? 가짜로 배가 고파서 먹는 걸까요? 저분은 진짜 어쨌든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행복해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고 계시는 배고픔들이 가짜가 절반 이상이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이제 슬림비 다이어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가짜 배고픔이고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 개인만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아까 진짜하고 가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렬을 해놨어도 지금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떡볶이 뭐 이런 거 막 땡긴다, 단 거 땡긴다. 진짜 배고플 때 막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자유 의지만 가지고는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매니지먼트 해주는 게 슬림비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아봤는데, 보시면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또 자주 거르시거나 수면이 부족하시거나 어떤 몸에 수분이 부족하실 경우에 우리가 식욕이 막 땡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 보시면 탄수화물에 이제 많이 중독되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뭐 빵, 면 이런 것들에 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지 않을 경우에, 지방 섭취를 무조건 자제할 경우에, 이제 식사할 때마다 폭풍 흡입을 하실 경우에, 갑자기 팍 드셨을 때는 배가 부르다라고 느껴지시는데 금방 배고픔을 다시 느끼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음주를 또 많이 하실 경우에, 음주는 뭐 술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음주를 하실 때 같이 드시는 어떤 안주빨 속에 세우시는 분들, 그런 안주들의 열량들이 높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데 큰 이유가 된대요. 특히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69%가 일 섭취량의 69%가 정확하게 69.4%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섭취하는 어떤 성분이 탄수화물이래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이제 많이 이제 중독이 되고, 또 탄수화물은 이제 단당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는 우리 몸무게의 2% 정도밖에 무게를 차지하지 않는데,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20%래요. 우리의 에너지에. 그 정도로 뇌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는데, 뇌가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분이 우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랬을 때 단당류, 뭐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은 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듯하게 느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에 이제 메타볼리즘이 이제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먹고 에너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배가 고프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무언가를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탄수화물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중독이 되는데, 탄수화물의 특징은 먹으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수치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 떨어지는 느낌. 탄수화물은 지속되지 못하고 순식간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데, 대신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간에서 한번 변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처럼 즉각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보충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얘네들은 서서히 에너지를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기 먹었어, 든든해, 점심 때 먹은 고기가 저녁 때까지 뭐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제 한번 변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탄수화물에 너무 뭐 이렇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습관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짜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지금 영상 보여드리면 탄수화물이 먹었을 때 요거 먼저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제 배고픔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는 뇌 시상 하부에서 이제 그걸 느끼는데, 호르몬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배고픔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게 이제 위에서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보내주고, 이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장에서는 렙틴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뇌 시상 하부에 보내서 배고파, 빨리 밥 줘, 배고파, 무언가를 먹게 해줘,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몸속에 에너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하는 신호를 뇌 속으로 계속 보낸다는 얘기죠.
탄수화물이 이제 섭취가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탄수화물은 보통 이렇게 녹말하고 설탕하고 이제 파이버라고 하는 섬유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복합체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안 써주셔도 돼요. 그래. 이런 탄수화물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을 올렸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는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과도하게 한번 쫙 올린 다음에 뚝 떨어뜨리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들이 탄수화물에 많이 이제 이렇게 중독이 되고 정말 가짜 배고픔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만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은 뭐 2019년에 그러니까 실제로 비만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그 수거든요. 갑자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시면은 30대에서 40대, 50대 되기 바로 전까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만은 뭐 이렇게 살쪄 있는 고도 비만도 비만이시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BMI라고 하는데 이제 키하고 이제 체중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 비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25를 기준으로 비만이다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가 넘는 사람들은 이제 비만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 비만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네. 네. 저도 전혀 비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진짜. 진짜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찐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저도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해보고 막 해봤거든요. 했더니 비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도 비만이래요. 경도 비만. 몸무게를 2.5kg를 빼야 된대요. 몸무게를 2.5kg를 빼야 되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2.5kg만 빼면 되는데 뭐죠? 그 체지방 있죠? 체지방을 6kg를 빼야 돼요. 체지방을 6kg를 빼야 되고 근력을 뭐죠? 6kg, 2.5kg니까 4kg인가요? 4kg? 3.5kg? 그 근력을 3kg, 4kg를 키우고 체지방을 6, 7kg를 빼야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BMI에 딱 간단하게 걸려 있어서 또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인바디 측정을 해보고 했더니 내 몸 안의 구성은 이제 이미 체지방이 과다하게 6kg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체지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 몸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비만은 비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을 이제 유발을 하는데 보시면은 뭐 관상동맥 질환, 뭐 당뇨병이 뭐 1.5배에서 심지어는 13배까지 늘어나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건강 뭐 이렇게 정기 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한 거를 좀 한번 뒤져서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그 지방 뭐죠? 이렇게 내장 지방, 뭐 지방간 비슷한 그런 게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기 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수치로 확인을 해보고 했더니 진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단순히 그냥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살 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구나. 내 몸을 리뉴얼을 해서 진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들리네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짜 배고픔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과다한 영양분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신체 대사의 어떤 메타볼리즘이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제 그 메타볼리즘을 이해하시기 전에 이제 카타볼리즘과 이제 아나볼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카타볼리즘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고요. 아나볼리즘은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신체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그 섭취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섭취한 음식물이 몸 안에 에너지로 분리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카타볼리즘이고, 그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생성된 에너지가 우리 세포 곳곳에 들어가서 ATP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또 우리가 체온을 유지해주고, 어디가 상처나고 또 이랬을 때 회복해주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 성장해주고, 그렇게 에너지원이 사용이 되는 걸 아나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짜 배고픔으로 인해서 과도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몸의 어떤 영양 밸런스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런 카타볼리즘과 아나볼리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그 혈당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걸 분비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갑자기 분비를 해요. 그러면 이 인슐린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세포에 이 당분을 넣어주는, 미토콘드리아를 넣어주는 그런 열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돼요. 너무 과도하게 갑자기 확 먹고 안 먹고, 확 먹고 또 배고프다고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췌장의 기능이 고장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인슐린 레지스턴스라고 하는데, 인슐린이 이렇게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했을 때 혈중에 있는, 이거는 슈가인데, 이 영양분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슐린이 열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원을 섭취를 했는데 그 에너지원이 세포에 영양분으로, 에너지원으로, ATP로 변환될 수 있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혈중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이 들어가고 남은 에너지원은 간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여분의 에너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글리코겐으로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은 우리가 단기간에 운동을 할 경우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갑자기 100m로 전력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간에 저장된, 임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이 사용이 되는데, 그게 무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뭐 많이 저장해봤자 뭐 300g 뭐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로 칠 경우에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이 에너지원으로 전력으로 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맥스 20분을 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내가 지방을 뭔가 이렇게 태우는 듯한 느낌이야. 그거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다 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 정말 힘들어. 그때부터 지방이 빠지는 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고 이게 이제 지방인데, 탄수화물이 먹은 게 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중에 떠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 포도당은 결국엔 다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 몸은 충분히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을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점점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죠. 몸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뚱뚱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다시 이렇게 슬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슬림핏 다이어트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인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은 바로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다이어트를 쓸 수 있는 에너지원과 기아 때, 배고플 때를 대비해서 몸에 저렇게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은 저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런 에너지원 엔진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사시대 때는 2, 3일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제대로 챙겨 먹은 거는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원으로 좀 그러니까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인슐린 레지스턴스 같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한쪽 지방을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의 어떤 메커니즘이 완전히 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시려면 이 꺼져 있는 한쪽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다시 되살리자. 되살리면 우리 몸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고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메타볼리즘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슬림핏 다이어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꺼져 있는 지방 쪽의 에너지원을 우리가 되살려서 우리가 건강해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한 게 슬림핏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탄수화물과 지방, 에너지원을 두 곳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쪽만 쓰고 이쪽은 지금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 같이 저장은 되어 있는데 이제 쓰지 않고 심지어는 저 배터리가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슬림핏 다이어트는 5가지 이제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너져 있는 한쪽 엔진을 되살리고 원활한 메타볼리즘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슬림핏 다이어트의 이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슬림핏은 바디하고 밸런스에 뜻하는 B를 뜻해서 슬림하게 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슬림핏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컷인데요. 데이컷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2알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 2알 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우리가 아침에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아까 바뀌는 거 영상 보셨죠? 그렇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를 억제해주는, 블락해주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에는 이제 SFC 바이오의 특허 이제 원료인 마이크로바이옴 시너지 복합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트컷인데요. 이 나이트컷은 이미 합성되어 있는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저녁 식사 후에 2알 드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2알 드시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지방 감소로 효과적인 콜레오스 포스콜리 추출물을 가지고 이미 저녁 식사 때 이제 저걸 드시라고 하는 게 저녁 식사 때는 우리가 뭐 고기도 드시고 회식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방을 합성해 주는 거를 막아주고 또 분해해 주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나이트컷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2알을 드시고 주무시면 저녁에 주무실 때도 체지방이 이제 분해가 된다. 이제 그런 기전으로
이제 설계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장 튼튼과 장 면역력 증진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시너지 복합 분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인데요. 이거는 마이클렌즈라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변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까 영상에 보시면은 왼쪽이 탄수화물이고 오른쪽이 지방이었죠. 그 밑에 초록색으로 K라고 되어 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케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려면 간에서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 케톤은 이 수분을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살이 빠지신다 그러면 변비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몸 안에 수분이 케톤이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비에 걸리게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몸 안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이제 또 어떤 에너지원을 흡수하는 역할도 장이 하잖아요. 근데 변비가 걸려가지고 유해균이 장에서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그건 몸 안에 다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마이클렌즈는 원활한 배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빨리 배출을 해주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변비를 줄여주고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이제 자일로 올리고당으로 이제 했고요. 이것도 이제 개별 인정형 신소재예요. 자일로 올리고당은 이제 뭐 우리 회사의 개별 인정형의 신소재는 아니지만 개별 인정형으로 받은 신소재고. 참 저희 이 5가지 제품 전부 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 식품이 아니고 전부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래서 합성부영제 일체로 이제 뭐 첨가하지 않았고요. 여기도 이제 장 튼튼과 장 면역력 증진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시너지 복합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하루에 한 포 정도 드시는 게 권장량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포 이상 드셔도 무방하십니다. 네 번째가 이제 프로틴밀인데요. 이 프로틴밀은 우리가 식이요법과 이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족해지는 단백질을 이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프로틴은 이제 특이한 게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귀리하고 완두에서 단백질만 추출해가지고 만든 프로틴 밀입니다. 보통 이제 프로틴 제품들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이제 유청 단백, 우유에서 뽑아낸 유청 단백이나 아니면은 대두 단백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귀리하고 완두에서 탄수화물은 제거하고 단백질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미숫가루 같은 거 이렇게 막 갈아서 드시면 그거 탄수화물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리하고 완두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미숫가루 같이 뭐 갈아서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뭐 질적으로 다른 제품이에요. 단백질만 추출한 거예요. 단백질만 귀리하고 완두에서. 귀리하고 완두에서 단백질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프로틴 제품은 저희 회사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보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청단백이나 대두단백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데 특히나 이제 유청단백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서 뽑아낸 거다 보니까 소화 흡수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의 어떤 우리 목적 적합하기에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본 거죠. 유청단백이. 그래서 유청단백을 소화 흡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수분해 유청단백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흡수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알러지 반응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은 완전 100% 식물성으로 귀리하고 완두에서 단백질만 추출한 제품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시너지 복합 분말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 프로틴 밀에는 혈행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며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수박
과피 추출물에서 추출한 L-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저희 차별화된 원료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요. 이 L-시트룰린은 이제 토비콘 같은 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토비콘 같은 약물에도 들어가 있는 원료예요. 근데 보통 다른 시트룰린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 물질이 0.4% 뭐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L-시트룰린은 8%로 고운 농축으로 한 차별화된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룰린이 혈관을 확장을 시켜줘가지고 몸 안에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이제 이런 영양분을 곳곳에 빠르게 흡수하고 전달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리치 콜라겐 부스터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근데 정준하 근데 다이어트 하시기 전 모습이에요. 네, 다이어트를 하시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피부에 탄력을 잃게 되면서 이제 급 노안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풍선 이렇게 바람 들어있는 풍선이 쫙 바람이 빠지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살이 빠지면서 저렇게 탄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지친 피부를 위해서 이너 뷰티 제품으로 석류 콜라겐 젤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석류 콜라겐 젤리는 스틱4 형태로 되어 있고요. 콜라겐하고 석류하고 같이 포뮬레이션을 해서 잡은 거고요. 석류는 스페인산, 햇볕이 짱짱하고 내리쬐는 이런 곳이 석류가 좋은 곳인데 스페인산 석류 농축액을 썼고,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커가지고 일반적인 걸 드시면은 체내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2000달톤 이하면은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1000달톤짜리 저분자 PC 콜라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피부의 어떤 이너 뷰티를 위해서 맛있어요. 무수분, 그리고 수분이 정제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100% 이제 석류 콜라겐하고 석류 농축액으로만 만든 그런 젤리입니다. 요거는 제가 시음을 하실 수 있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장 튼튼과 장 면역력 증진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시너지 복합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도 계속 감소를 하시기 때문에 꼭 다이어트가 아니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이제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제 데이컷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나이트컷은 체지방을 감소해주고 이미 있는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클렌즈는 이렇게 지방 몸 안에 변비가 올 수 있는 거를 이제 빨리 독소를 배출을 해줄게,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식이요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족해질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프로틴밀, 그리고 이너 뷰티를 위한 석류 콜라겐 부스터, 이렇게 5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시는 방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텐시브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하고 스탠다드하게 하시는 방법, 이제 2가지를 일단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인텐시브 프로그램은 아침에 프로틴밀 드시고 데이컷 2알 클렌즈 샴푸, 점심 때 프로틴밀 드시고 데이컷 2알 석류 부스터,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이트컷 2알 그리고 클렌즈 샴푸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나이트컷 2알을 드시는 게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전에 식사를 안 하시고 프로틴 밀로 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크게 아침은 뭐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점심 때 이제 프로틴 밀을 드시고, 이제 우리가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니까 프로틴밀을 드시고 이제 데이컷 2알을 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
대신 저녁 식사를 이제 드셔라. 드셔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거짓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의 차이를 느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많으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실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불규칙한 식사,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극단적으로 뭐 식사를 안 하시고 끊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패하시고 다시 요요를 하시거든요.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아주 어려운 건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보통 살이 빠지면, 지방이 1이 빠지면 수분은 3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하시면서 완전히 끼니를 거르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결국엔 다시 더 찌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요요가 없이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일단 이렇게 하시고, 또 저희 슬림미 다이어트 제품으로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탠다드는 인텐시브 너무 힘든 것 같아, 두 끼를 다 먹는 거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점심을 프로틴밀 드시고 저녁 식사 하시면서 저희 제품으로 데이컷 2알 드시고, 점심 때 데이컷 2알 드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나이컷 2알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2알 드시고, 중간에 클렌즈랑 성분 부스트 드셔라. 그러면 크게 무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고 또 건강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그죠? 네. 실제로 아침, 여기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빼고 차라리 그냥 점심 먹고 저녁 드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텐시브하고 스탠다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린 거고, 이걸로 이제 최소 8주에서 12주 정도는 이제 하셔야지 그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차별화된 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제품에 장 튼튼과 장 면역력 증진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시너지 복합분말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특허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흰 목이버섯은 이제 목이버섯 파이바는 흰 목이버섯으로 한 거고요. 연세대학교 소화기내과 김원호 교수님 연구팀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원료예요. 개별 인정형도 받았고요. 특허도 있고 이제 그런 원료입니다. 하고 이 정액추출 분말은 닥터헬리파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가 있는데, 베타카리오필렌이라고 하는 지표 물질이 이제 장과 면역을 개선시켜주는 기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4월달에 저희가 새로운 또 국책 연구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액추출 분말 들어가 있고, 유산균 살균체는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생균은 우리가 장 건강에 좋은 생균은 위 속에서 다 사멸을 하거든요. 위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10억 마리 균이나 100억 마리 균을 넣고 유산균이 알아서 잘 또 살아갈 수 있게 유산균의 먹이도 넣어줘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합해가지고 신바이오틱스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유산균들이 장까지 가가지고 악하고 죽으면서 내뱉는 대사물질이 장에 유익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이제 미리 살아있는 생균에 쇼크를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균이 으악 하고 죽으면서 내뱉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살아있는 생균을 너 어차피 들어가서 위에서 죽으니까 하고 보니까 얘가 죽었을 때 이렇게 내 대사물질이 장에 좋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니까 미리 살아있는 생균에 쇼크를 확 주면 얘가 악 하고 죽으면서 이제 딱 내뱉는 그 대사물질을 딱 포식을 한 거예요. 그 포식을 한 거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 대사물질은 위산에서 사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까지 이제 사멸되지 않고 건강에 잘 간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 시너지 복합 분말을 넣었고요. 이게 모든 제품에 4%씩 들어가 있어요. 포뮬레이션 돼 있어요. 4%는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4%씩 다 들어가 있고 이제 혈행 개선으로 영양분의 빠른 전달을 위한 에시트룰린을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수박 통통 젤리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저희 SFC 바이오에서 이제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반원형 젤리 안에 이제 센터 필링 기법이라고 해서 수박 농축액을 넣은 거거든요. 레드코펜 C라고 하는 국내산 고창산 수박에 비타민 C를 넣은 거예요. 네. 국내산 수박이라니까요. 고창산 수박. 네. 국내산 고창산 수박.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어린이들 간식이 아니에요. 나이든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나이든 어르신들 진짜. 그 입이 많으셔가지고 맨날 껌이나 뭐 이런 거 찾으시는데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나이든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네, 옆에 맛있어요. 달달하고 저런 제품이 있고요. 이제 어린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멀티비타민 엘더베리 면역구미도 있고요. 요 멀티비타민 구미는 천연 비타민을 넣어서 약간 쌉싸름해요. 약간 합성 비타민이 아니고 천연 비타민을 넣은 거고 엘더베리 면역구미는 아연을 넣어가지고 이 둘 다 건강기능식품이고 그리고 또 이제 루테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스티코 분말로 되어 있는데 보통 루테인은 이제 정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거는 스티코 분말로 되어 있는 게 다른 회사 제품과 다른 겁니다. 하고 다른 제품은 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mg 그러니까 알약 하나거든요. 근데 루테인의 건강기능식품은 이 마리골드꽃 추출물이 10mg에서 20mg이 들어가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20mg으로 되어 있는데 10mg짜리도 있고요. 20mg으로 되어 있는데 500mg 정제에 20mg 들어가 있고 저희 제품은 이 스티커 하나가 2,500mg이에요. 그러니까 2.5g이에요. 2,500mg에 이제 마리골드꽃 추출물 이제 루테인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각종 뭐 이런 부원료들이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은 정제보다 뭐가 다르냐면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